자, 제어백 효과를 이용하면 열전대식 감지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제어백 효과 또는 뭐 제백 효과라고 하는데 이 제어백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열전 현상 중에 하나이죠. 이때 제어백 효과를 이용하면 열전대식 감지기의 이 동작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동작 원리를 보면 자,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종 금속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해서 그 접속점에 온도차를 주면 바로 열 기전력이 발생하는 효과. 이것이 바로 제어백 효과의 이제 동작 원리 또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해서 그 접속점에 온도차를 주면 바로 열 기전력이 발생하는 효과다. 이것이 바로 제어백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 도시기호 각각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시설 도시 기호를 보고 이제 명칭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기호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지금 이 S라고 쓰여 있는 이 감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 감지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연기 감지기 옆에 이제 대문자 I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온, ION, 이온의 앞글자 I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온화식, 자, 이온화식이 되겠죠. 자,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고요. 연기 감지기. 그리고 괄호하고 여기에 스포트형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스포트형. 네, 규정상 이게 스포트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감지기 또는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나 뭐 이온화식 감지기라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온화식 뭐 감지기 연기자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온화식 감지기 스포트형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 연기 감지기죠. 그런데 옆에 P라고 쓰여 있는 것이 이게 포토일렉트릭의 그 P자를 쓴 거예요. 포토일렉트릭. 그래서 이거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광전식입니다. 광전식 연기 감지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포트형이라고 써야겠죠. 스포트형. 이렇게 명칭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이게 이제 유도등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통로 유도등을 나타내는 그림 기호입니다. 통로 유도등.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나와 있는 소방시설 도시기호의 명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시료값은 1300A이고 사용되는 보호도체의 절연물의 상수는 140일 때 보호장치의 순시 차단 시간이 0.4초라면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2.5, 4, 6, 그리고 10, 16, 25, 35 중에서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구하는 건데 이게 소방설비에서는 많이 생소한 그리고 출제 범위에서도 많이 벗어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도체의 단면적이에요.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S라고 했을 때 S는 자, K분의 루트 I제곱 T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i제곱 t. 자, 이때 요 루트 안에 i제곱, 지금 이 i라고 하는 값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상 고장 전류의 시료값인데, 자,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루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분의 i 곱하기 루트 t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공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 공식도 맞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을 자, 해볼게요. 자, K라고 하는 것은 상수입니다. 개수. 자, 개수인데, 자, 이것은 이제 재질이나 온도에 따른 상수인데, 문제에서는 140이라는 값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140을 요 K 값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I는 바로 예상 고장전류 시료값입니다. 1300A. 그래서 1300을 이렇게 대입하시고요. 그리고 루트, 요 T의 값은 여기 나와 있죠. 순시 차단 시간. 이것이 0.4초. 그래서 루트 안에 0.4를 자, 넣고 이제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대략적으로 5.87 정도 나오네요. 5.87.
자, 5.87 제곱밀리미터가 자, 나오게 되는데, 자, 문제의 조건에서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자, 이 중에서 자, 선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5.87이니까 5.87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 제일 작은 것. 얼마가 됐어요? 여기는 6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6. 4는 안 되는 거죠, 4는. 이제 면적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5.87보다 작으면 안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이제 가장 작은 거, 6제곱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정답은 6제곱밀리미터라고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한 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이다.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죠. 바로 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자,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이제 연기감지기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기준 면적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부착 높이가 4m 미만일 때 연기감지기 1종과 2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 면적이 바로 15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종인 경우에는 바로 이 150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착 높이에서 이 범주가 4m 미만이 있고, 그리고 4m 이상 바로 20m 미만이 되는 거죠. 20m 미만. 이렇게 괄호 안에 채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실게요. 자,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자, 보행거리. 자, 보행거리인데 이것은 연기감지기 1종과 2종을 말하는 거예요. 보행거리 30m마다. 그렇죠? 30m마다. 그리고 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1종과 2종은 바로 수직거리. 보행거리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 그래서 15m마다. 그리고 3종도 마찬가지입니다. 3종도 보행거리가 20m죠. 이거의 딱 절반. 그래서 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한 개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보행거리와 수직거리의 기준을 물어본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바로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맞는 내용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의 그림과 같은 복도 중심선의 길이가 90m인 구부러진 복도에 연기감지기 2종과 연기감지기 3종을 각각 설치하고자 한다. 자, 각각의 도면에 소방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연기감지기를 그려넣고 복도 끝과 감지기 간 및 감지기 상호 간의 설치 간격을 도면상에 표기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기감지기 2종과 3종을 자, 이 평면도상에 배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기감지기 2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복도죠, 복도. 자, 복도이기 때문에 보행거리 기준으로 자,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연기감지기 2종인 경우에는 자, 바로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한 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기감지기 3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m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보행거리가 나왔죠. 보행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심, 이 복도의 중심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렇게 보행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30m와 60m, 자, 정확히 90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보행거리를, 자, 보세요. 연기감지기의 개수는 보행거리를, 지금 2종은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기준으로. 30m로.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 거죠. 3개. 그 다음에 연기감지기 3종은, 자, 보행거리는 똑같이 90m고요. 예. 보행거리 기준이 20m이기 때문에 2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4.5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5개. 그래서 연기감지기 2종은 3개, 연기감지기 3종은 5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자, 그 간격을 자, 맞춰서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기감지기 2종은 자, 3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에 자, 1개를 설치해 주고요.
자, 여기도 1개. 그리고 여기에도 자, 1개. 이렇게 3개를 자, 균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비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설치 간격을 도면상에 표기하라고 했죠. 설치 간격을. 자, 이러한 문의가 많았어요. 자, 이 설치 간격을 표시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감지기 사이는 지금 3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30m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30m 이내, 뭐 30m 이하라고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30m를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치 30m 또는 뭐 30m 이내 상관없습니다. 예, 30m만 넘지 않으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지기 사이에 이 간격을 이렇게 30m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복도 끝과 감지기 사이도 예, 간격 쓰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보행거리가 90m인데 60m를 썼잖아요. 이렇게 60m를. 그럼 나머지 30m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거죠. 벽에서부터 예, 감지기까지가 30m를 채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0m가 남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15m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15m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내라는 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감지기 3종은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5개. 그렇죠? 자, 5개가 나왔어요. 5개를 또 균일하게 또 배치를 또 해볼게요. 자, 여기에 하나를 설치해 주고요. 여기에도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자, 5개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간격이 좀 작겠죠? 간격이 이렇게. 자, 5개를 배치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지기 사이의 간격을 지금 이게 2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20m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20m.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자, 20m. 이런 식으로 20m를 쓰시고 20m 이내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20m 뭐 이내다, 20m 이하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게 80m죠? 80m. 감지기 사이 간격이 80m가 나왔어요. 총 90m인데 지금 80m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몇 미터 남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몇 미터? 10m. 그죠? 10m 남았죠? 10m 남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10m가 남았으니까 여기는 5m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5m가 남아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자, 이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여기는 10m 이내. 여기도 이렇게 10m 이내라고 쓰시면 돼요. 10m 이내. 이렇게. 왜냐면은 요 감지기 사이의 간격이 20m니까 이거의 절반으로 하면 10m. 그래서 20m 이내 그리고 10m 이내.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리를 따지자면은 5m라고 하는 게 맞겠죠. 5m. 왜냐면 전체 요 간격이 길이가 보행거리가 총 90m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맞추면 여기는 5m밖에 안 나오겠죠. 5m밖에. 그래서 5m라고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10m 이내라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간격이 20m가 되는지 이것을 잘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 감지기 2종 그리고 연기 감지기 자 3종에 대한 감지기 개수를 구하고요. 감지기를 평면도상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배선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에 관련된 문제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게 되면 자, 전원회로의 배선은 자, 이것 배선에 따르고, 자, 전원이 들어가는 선이자 배선. 전원이 들어가는 배선은 반드시, 예, 내화 배선 쓴다고 했습니다. 내화 배선. 그래서 1번에 들어가는 내용은, 내화 배선이고요. 자,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예, 내열 배선에 따를 것. 그렇죠? 그래서 전원회로는 반드시 내화 배선이고요.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 쓴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이것을 설치할 것.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거죠. 종단 저항. 그 다음 세 번째.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자, 몇 개 이하다?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인 거죠. 7개. 그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조항은 몇 옴 이하예요? 예, 전로조항은 50옴 이하가 자,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바로 80% 이상이어야 할 것. 이렇게 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문제죠. 예, 바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종류 3가지.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공기관식, 그리고 열전대식, 그 다음 열반도체식이 있죠. 그래서 이거 답을 하실 때는 뭐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이렇게 풀 네임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공기관식, 그리고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그리고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형식만 공기관식, 열전대식, 그리고 열반도체식 이렇게 간단하게 형식만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종류 3가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축적 기능 등이 있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단, 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재 신호, 지금 일시적으로 발생된 열이나 연기, 이제 먼지 등으로 바로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제 축적 기능 등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를 물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자,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나 연기 또는 먼지 등이 축적될 우려가 더 높은 거죠.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설치되는 거 맞고요. 다음 두 번째로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좁은 실내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 그래서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이렇게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제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가지 장소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옥내 수화전 설비 감시 제어반의 기능에 대한 적합 기준이다. 자, 괄호원을 완성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감시 제어반의 기능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자,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 이것 및 이것 기능이 있어야 할 것. 자, 뭐냐? 자,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표시등과 음향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그래서 표시등과 음향 경보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수조 또는 물 올림 수조가 자, 이것으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자, 수조 또는 물 올림 수조의 뭐가 수위가 낮을 때가 되겠죠.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그리고 다음에 각 확인 회로마다 이것 시험 및 이것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여기는 회로가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이 회로를 어떤 시험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도통 시험과 작동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4번과 5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되겠죠. 도통과 작동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통 시험과 작동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감시 제어반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